안녕하세요. 요기요양입니다. 방문요양센터를 운영하다 보면 정말 다양한 어르신들을 경험하게 되고 주변 다른 센터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이럴 때 가장 힘든 분들이 바로 그런 어르신들과 직접 대면하고 있는 요양보호사님들이에요. 사람을 대하는 게 쉽지 않지만 업무 외의 일까지 하면서 힘들거나 정서적으로 스트레스 받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게 방문요양을 시행하는 요양보호사의 업무를 명확하게 인지하지 않고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방문요양을 시행하는 요양보호사의 업무 범위를 정확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방문요양을 이용하고 있는 수급자나 보호자분들이 요양보호사의 업무를 명확히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처음 등급 받으신 분들은 어떤 범위를 해달라고 해야 되는지 잘 모르기도 하고, 오랫동안 이용해 보신 분들은 자기만의 기준으로 요양보호사님들한테 업무 외의 일까지 해달라고 강요하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요양보호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알아야 중재가 되는데, 그런 것을 잘 모르게 되면 해줘야 되는 일도 내가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하실 수도 있고, 내 일이 아닌데도 못 모르고 계속하다가 번아웃이 와서 못하겠다 하실 수 있으니 애초에 업무의 범위를 정확히 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방문요양을 시행하는 요양보호사의 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일단 요양보호사는 누구일까요? 집안일을 하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심부름꾼일까요? 요양보호사는 일정 기간 교육을 이수하고 국가고시 합격해서 국가 자격증을 취득한 장기요양 서비스 전문가입니다. 수급자가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 인력이고, 요양보호사의 업무는 총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그중 첫 번째는 신체활동 지원이며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해당됩니다. 식사 및 약 챙겨드리고 세수, 양치, 머리 감기, 목욕 등의 개인 위생활동을 도와주고, 머리 손질, 손발톱 정리, 옷 갈아입기 등 몸단장을 도와주며 체위 변경과 이동 도움과 화장실 이동 변기 이용이나 기저귀 교체 등의 배설 도움을 시행하며 신체 기능 증진 활동을 돕습니다. 두 번째는 인지활동 지원이에요. 치매 등의 인지저하가 있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어르신과 함께 옷 깨기, 요리하기 등의 회상훈련, 기억력 향상 활동, 남아있는 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사회활동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인지저하가 있는 분이 아니어도 인지저하가 진행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 기본적으로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일상생활 지원인데, 이는 장보기나 산책, 물품 구매나 병원 이용 등의 외출 동행, 어르신의 방안 청소 및 환경 정리, 어르신의 빨래와 식사 준비 및 설거지 등이 일상생활 지원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서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대부분의 방문요양에서 요양보호사님들이 어르신들과 말벗하고 의사소통 도움을 시행하는 게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총 4가지 범위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 4가지 전부 다 요양보호사님의 업무에 해당이 될까요? 등급에 따라서 하루에 3, 4시간 돌봄을 제공하는데, 그 시간에 위의 행위를 전부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수급자 어르신들이 직접 할 수 있는 행위는 요양보호사의 업무 범위가 아닙니다. 남아있는 기능에 퇴화를 막기 위해서라도 스스로 할 수 있는 범위는 최대한 어르신 스스로 하셔야 해요. 또한 수급자 어르신이나 보호자가 방문요양보호사님들한테 요구해서는 안 되는 행위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수급자의 가족만을 위한 행위가 있는데, 어르신의 식사 도움을 하면서 보호자의 반찬까지 만들어 달라고 하거나, 김장을 담궈 달라고 하거나, 보호자들의 빨래까지 같이 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이 되죠. 그 외에도 수급자 어르신이나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도 요구하시면 안 됩니다. 밥먹이라든지 인형 눈 붙이기 등의 소일거리를 할 때 요양보호사님한테 같이 해달라고 하시면 안 돼요. 마지막으로 조금 전에 언급했던 수급자 어르신이 직접 하실 수 있는 범위, 즉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도 요양보호사의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요구하시면 안 됩니다. 노인장 요양보험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된 제도로
고령화가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배 이상 빠르지만 과거 대가족 사회에서의 노인을 집안 사람들이 십시일반하면서 수발과 간병을 도왔던 때랑 달리 현재는 노인의 수발을 옆에서 계속 들어주지도 않고 비용이 아주 비싼 실버타운 등을 이용하기에는 비용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중산층 이하의 경제적인 부담도 줄이고 노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적 차원에서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소득이 많건 적건 상관없이 상태에 따라서 등급을 받으시고 이용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노인장기 요양보험 제도가 도입된 이후로 서비스를 받는 어르신과 제공기관, 요양보호사의 숫자가 비약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런 양적인 증가와는 달리 질적인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노인장기 요양기관들의 과다 경쟁으로 제대로 된 서비스보다는 가능한 어르신들의 요구에 맞추도록 요양보호사는 언제 잘릴지 모르는 불안 속에서 최저임금을 받으며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방문요양 서비스를 오랫동안 이용해온 어르신들은 어쩌다 한번 요구해 봤는데 요양보호사가 해주면 계속 바라게 되고 그러다가 요구사항이 하나 둘 늘게 되면서 원래 해주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다른 요양보호사로 바뀌게 되면 그전에는 다 해줬는데 유난스럽게 군다며 왜 안 해주냐고 불만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 어머님과 아들이 한 집에 살면서 요양보호사가 방문요양을 시행한 댁이 있었는데 아들이 요양보호사의 외모를 보고서 느낌이 안 온다는 등의 말을 하고 방문요양을 할 때 옆에서 야한 동영상을 보고 있는 댁도 있었고 내 몸이 불편해서 휠체어로 옮길 때 요양보호사가 앞에서 잡아서 옮기는데 옮기다 보면 입술이 스칠 수 있는 거지라고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90에 가까운 남자 어르신도 있었고 방문요양 외에 집에서 담배를 피워대서 요양보호사가 힘들어하길래 방문요양 시간 외에 담배를 피우면 안 되겠냐고 했더니 몸이 불편해서 밖에 나가기도 어렵고 내 집에서 내가 담배도 못 피우냐며 제 얼굴에 대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던 어르신도 있었습니다. 베란다 바닥을 걸레로 닦아달라, 창틀을 닦아달라, 벽지까지 닦아달라, 화장실 변기 청소를 락스로 매일매일 해달라, 삼계탕이 먹고 싶다고 해서 사왔더니 뜨겁게 해서 받아오라고 했더니 다 식었다고 뭐라고 하기도 하고 남들은 노인 혼자 산다고 불쌍하다며 원래 근무 시간 외에 1시간도 더 서비스로 추가로 일을 해주고 가던데 땡 출근 땡 퇴근한다고 하는 경우 등 정말 상상을 초월한 댁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외에도 다른 센터를 통해서 들어보면 자녀들이 먹은 설거지거리도 요양보호사님 출근해보면 수북하게 쌓여있는 댁도 많다고 해요. 아무래도 요양보호사님들보다는 수급자 어르신들의 연세가 많다 보니 본인들 젊었을 때를 생각하고 어지간한 일은 다 해주는 줄 알고 말씀을 하는 건가 싶기도 합니다. 요양보호사의 업무 범위를 매번 얘기해주고 잘 알고 있겠지만 한 번씩 본의 아니게 업무 외의 일을 해달라고 하는 일들이 있어서 말씀드린다고 해도 이미 오랫동안 써봐서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 피곤하게 그런 얘기는 하지도 말아라 라고 딱 자르는 분들도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요양보호사는 업무가 정해져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전부터 방문요양을 이용해 왔던 아니던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수정하는 게 맞아요. 오랫동안 방문요양을 이용해 왔던 분들은 본인만의 패턴에 익숙해져서 새로운 것을 잘 받아들이지 않으려고도 하거든요. 이런 부분 때문에 건보공단에서도 수급자 교육을 시켜줬으면 하는 바람도 큽니다. 집합교육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한다면 우편을 통한 교육도 좋을 것 같고 한 번씩 수급자 댁에 방문해서 태그 부착 등을 확인하고 갈 때 공단 직원이 교육을 시행해 줄 수도 있지 않겠냐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수급자 어르신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 요양보호사님들도 수급자 어르신과 1대1로 대면 근무를 하다 보니 싫은 소리 하는 것을 싫어하는 분들이 많아요. 센터에서는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지만 수급자 댁 어르신한테는 전혀 말씀을 안 꺼내시죠. 그리고 특이사항을 기록하실 때도 거기다 기록 안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다가 그만둘 때도 가정 중에 누가 결혼을 한다, 누가 아프다, 손주를 봐주러 가야 된다는 등의 사유를 말씀하시고 업무를 종료하시죠. 그러면 센터에서는 어르신한테 어떤 행동을 하지 말아달라고 얘기를 꺼내긴 하지만 요양보호사한테 전혀 얘기도 듣지 못했던 말을 시설장이 꺼내고 있으니 정작 당사자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네가 뭔데 참견이냐라는 핀잔이
들릴 때도 있어요. 그러다가 마음에 안 들면 다른 센터로 이용하면서 같은 행동을 반복하시는 거죠. 우리 요양보호사님들도 수급자가 업무 외의 일을 요구할 때는 단호하게 자를 필요도 있습니다. 오히려 업무의 범위를 명확하게 해놔야 말할 때는 서운할지 몰라도 이후에는 보다 스트레스를 덜 받고 일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수급자 어르신들도 업무 요청을 할 때 내가 어느 범위까지 요구할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보다 편하게 요구하실 수도 있고요. 서로 업무 범위를 명확히 인지함으로써 보다 만족하면서 마음 편하고 길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유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요양보호사님들한테 업무 시작 전에 꼭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온몸을 갈아넣지 말고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시라고요. 이것저것 할 것들이 많이 보여서 눈에 불을 켜고 끝내면 또 다른 일이 또 생깁니다. 그러면 지쳐서 오래 일을 하실 수가 없어요. 요양보호사도 한 어르신 댁에서 오래 일하기를 희망하시지만 어르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양보호사가 자주 바뀌면 또다시 적응해야 되고 서로 힘든 게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요양보호사님도 현재는 요양보호사로 근무를 하시지만 나중에는 내가 방문요양을 이용하는 수급자가 될 수도 있어요. 서로의 입장을 생각하면서 가능하면 적당한 방법을 찾으시는데 기본적인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훨씬 더 수월한 게 사실이다 보니까 그 부분을 오늘은 말씀드렸습니다. 요양보호사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도 했고 몰라서 했던 행동들이 옳지 않았다면 개선하면 되는 부분도 있어요. 보다 서로 만족하는 서비스를 제공받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기요양이었습니다.